소개받은 김형숙입니다. 저는 그 용산의 주식회사 다리꿈의 교육이사로 제공 인력들의 그런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고, 경기도 안산의 다리꿈 발달 상담 교육센터의 센터장으로 지금 전국민 마음 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교육하고 경험하면서 가장 이제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들을 사전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이제 사전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주로 기관의 활성화, 홍보 방안, 그리고 이용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가, 활성화에 대한 큰 항목들이 이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방금 주무관님과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의 행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담자 관리, 특히 이제 내담자 군에 대해서 중증이라든가 아동 청소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기관을 운영했을 때 수익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큰 사전 질문의 분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답변하신 것들은 제외하고 답변하지 않는 부분들을 제가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답변하는 건 서울시 강역심리지원센터에서 서울에서 지금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공기관들 또 제공인력들이기 때문에 상담실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큰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상담실 운영은 이 육각형의 모델에서 누가 왜 이 상담소를 운영하고 우리는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디에서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에 대한 이 6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대부분 답변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중에서 다 하진 않고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에 대한 4가지에 대한 부분을 사전 질문지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 활성화와 홍보라는 부분이 가장 이제 사전 질문지에서 많이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기관 활성화라는 것은 이제 결국 뭐냐면은 개업 후에 상담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개업이라 그러죠. 상담실의 문을 오픈한 후에 시간이 지난 기관들은 이미 기관 활성화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전국민 마음 투자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올 때 그것이 자체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구동력이 이미 갖추어진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상담실을 오픈해야 되는 그런 신규 상담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기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홍보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서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기관 활성화와 홍보는 서로 별개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순환적인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아마 크게 느끼시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와 우리 인력자들은 제공 인력자들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운영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인 상담실을 운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운영의 주체는 크게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상담실이 있고 민간이 위탁되어진 개인과 법인, 그 다음에 기업 및 종교단체라는 큰 4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참여하신 전국민 마음투자 바우처 제공기관들은 아마 대략적으로 이 국가를 제외한 민간 위탁이거나 개인 및 법인, 기업 및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 운영자에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상담실 시작부터 기간이 구축되어진 그 부분까지 가장 중요한 홍보 수단이 이제 저희는 마음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공 인력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홍보 수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제공 인력들이 이 홍보에 뭐 몇천만 원, 몇억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적인 부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상담을 잘하는 거예요. 상담을 잘하면은 상담을 결국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담자들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결국은 제공 인력을 운영자 입장에서는 누가 상담을 제공하도록 서비스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전국민 마음투자 운영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은 지금처럼 국가 이렇게 상담 자격증, 민간 상담 자격증 2급, 1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색깔을 좀 진하게 한 부분들이 가장 이제 내담자들이 선호하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공개하고 어떤 상담사를 하기를 원합니까 했을 때 내담자들이 선택한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1급 자격 소지자들을 선택해서 본인이 상담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다 스케줄링이 되어서 없다 그럴 때 이제 2급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이건 내담자들이 저희 기관에 경기도하고 서울 용산에서 내담자들이 오면 어떤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홈페이지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때 이제 주로 내담자들이 선택한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담에 대한 만족 서비스도 사실 이쪽에 색깔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담 서비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안산과 용산이라는 경기도와 용산에 있는 두 군데에 굉장히 제한된 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결국 상담을 할 때 국가기관하고 연계를 우리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은 국가기관과 연계한다고 직접적으로 내담자가 문을 두드려서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이 상담실을 운영할 때 국가기관과 연계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기관 활성화의 기초가 되는 거죠. 방금 주무관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이제 위센터에서 청소년과 아동을 상담을 보낸다 그럴 때 누구한테 보낼까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주로 ADHD, 행동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인데 그 부분을 잘 한번 보냈는데 상담을 잘한다. 이 센터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속적인 관계 루트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 있는 내담자들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빨간 색깔로 되어진 부분들은 전국에 포진되어 있는 국가기관이고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전국기관은 이 지금 초록 색깔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운영 주체에서 국가는 이제 어떤 연계적인 부분이라면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기관 활성화를 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토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 주체가 교육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가부 및 복지부라는 이런 이제 큰 주관 기관이 있는데 이 주관 기관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죠. 근데 이제 이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지금 제가 하늘 색깔로 해놓은 것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민간 위탁에 이건 100% 혹은 이제 어느 정도 본인 부담금을 내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위탁에 해당되는 그런 상담의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서비스 대상자,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된 우리가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냐에 대한 상대를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사실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활성화와 홍보에 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할 서비스 대상자가 누구인가 봤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어떻게 이 전국민 마음투자 바우처에 내담자들이 들어오느냐, 문들이 어떻게 되느냐, 의뢰 경로를 물어보셨습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질문이 이제 이미 이제 기존 지원이란 건 기존의 다리꿈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내담자들, 우아심, 청년 마음, 디지털 그 다음에 스토킹 피해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게임 가몰입 도박, 무료 상담 이렇게 이제 또 유료 상담 이 두 분에 있는 부분들은 이미 기존의 내담자들이기 때문에 전국 마음 투자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돈을 내다가. 그 다음에 가족이 상담을 받고 있다가 이런 게 생겼더라고. 가족이 전체가 뭐 4-5명이 상담을 등록해서 받는다든가 이런 유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유입군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유입군은 뭐냐 그러면 이제 전국민 마음투자 대상 바우처 선정이 되었을 때 자기가 속한 주민등록지의 주소지에 상담소들이 다 뜹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물어보죠. 어떻게 해서 저희 다리꿈에 오게 됐나요? 물을 때 가까워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적죠. 기관 리스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요즘 이제 내담자들은 똑똑해서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홈페이지에서 어떤 인력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이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저희 같은 경우는 내담자들 구체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의뢰해서 예를 들어 성폭력 상담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이런 이제 기관에서 아까 말한 교육청 이런 데서 이런 내담자가 있는데 상담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관이 의뢰되어서 오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새로운 유입의 경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의 입장에서 상담실과 이제 병원에서 있는데 실제로 이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병원보다는 상담실이 더 많은 내담자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서류가 너무 많고, 그리고 실제로 제공 인력들에게 65%의 상담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굳이, 이것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시스템으로 하고, 주로 이제, 상담실에서 이 전국민 마음투자 바우처 내담자들을 받아서 저희는 소명이 있잖아요. 내담자들을 살리고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우리가 참 나름대로의 어떤 꿈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류가 있는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는 이제 내담자를 받아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맞는 내담자들은 지금 DSM-5에 나와 있는 이 내담자분을 제가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아까 우울과 불안에 해당되는 이게 빨간 색깔들이 주로 상담실에 가장 많이 오고 있는 내담자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동 같은 경우는 하늘 색깔로 아동 청소년 조금 행동적인 문제가 있어서 학교폭력 피해자라든가 또 가해자 이런 입장의 이제 친구들이 많이 의뢰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라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성격장애가 있는 이제 특히 B군 클러스터, B군에 있는 어려움에 있는 내담자들이 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왼쪽에 있는 주로 정신증은, 과거에 스키조프레니아 조현병을 앓고 있었지만 회복이 되어져서 지금도 여전히 바이폴라 같은 약간의 망상이 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신 분, 약물을 먹으면서 그런 분들도 상담에 이제 노출되어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밑에 색깔별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현재 이런 경로로 저희 이제 전국민 마음투자 바우처 상담실에 문을 두드린다. 아까 이제 그 사전 질문지에서 아동 청소년은 얼마나 이용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이제 궁금해 하신 거를 제가 데이터를 저희 이제 서울, 용산, 경기도 안산 두 개를 저희 기관 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파란 색깔로 된 것이 아동이에요. 전체 100분위를 기준으로 용산에 왔던 총 데이터 내담자와 안산에 온 내담자를 비교했을 때 아동 같은 경우는 전체 13.21, 용산, 안산 5.88 정도의 이렇게 서비스의 대상자들이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용산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은 왜냐하면 저희가 있는 상담소가 용산역 근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산이 이렇게 업무 시설이 학교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산이 청소년들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색깔이 이제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은 성인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왜 이게 분류를 했냐면 청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청년 마음 건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과 다르게 어느 정도의 대상분들이 문을 두드리나를 비교해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안산이 청년분이 훨씬 더 31.76, 용산은 15.09%로 안산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이 훨씬 더 많죠. 저희가 있는 이제 이 용산역 근처 신용산역 아모레 건물 바로 뒤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죠. 굉장히 안정적인 분들. 그러다 보니까 성인의 내담자들이 주로 69점, 거의 70% 해당되는 내담자분들이 참여했고, 안산은 반면 한 50% 정도, 52.94% 정도가 전체적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서비스의 대상자로 이용 현황을 제가 이제 100분위를 기준으로 두 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연령대를 이제 저희가 용산하고 안산을 비교했을 때 안산은 지금 노란 색깔, 용산은 오렌지 색깔로 제가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지금 말한 것처럼 성인이 압도적으로 지금 아동 청소년 성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성인 비율이 이 전국 마음투자 바우처에 대한 이용 그런 연령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담자를 대상으로 조금 더 홍보를 할 때 이제 현재까지는 성인이었지만 아까 주무관님이 말씀하신 위센터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면 여기 그래프에 청소년들이 조금 더 많이 높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빨리 하는 것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라 이렇게 최대한 빠르게 슬라이드를 넘어가는 거 양해 바랍니다. 이제 언어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이제 있는데 내담자들의 상담 신청을 제가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혹은 또 이제 노인분들, 저희 노인 같은 경우에 거의 90세에 해당되신 분이 89세인가 이 정도 되신 분이 방문을 하셨어요. 용산에. 장애인 임산부 이런 게 이제 센터 내소 상담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경우는 아까 그 주문 상담은 안 된다고 이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 언어 치료를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지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법령훈령 예구 고시 지침 글 6897에 나와 있는 글을 이제 제가 인용을 한다면 25년에 바뀌어진 내규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의 매뉴얼이 바뀌어졌죠. 그래서 24년도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렇게 해냈는데 25년에는 대화 기반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 기반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언어 치료를 받고 싶다면 당연히 전국민 마음 투자의 매뉴얼에서 제외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정중하게 제재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이 기반이 대화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언어 치료는 이 전국민 마음 투자로는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관들을 언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소개합니다. 전국민 마음 투자 바우처 기관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언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전국민 마음투자 바우처에서 아동 청소년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전문적인 인력이 있다 그러면 대화 상담으로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야기 치료라든가 다양한 이제 그 아이들에게 그 매체를 도구를 조금 사용하지만은 대화로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 그것이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우아심이라고 뭐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라든가 아동 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이것은 이제 1년 단위의 지역 서비스 G2 사업이라 그러죠. 그 사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안내를 하죠. 이것은 이제 매년 3월에 사업을 개시하고 2월 초에 보통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안내하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